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이 지난 주말 김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2차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죠.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입니까?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탄핵을 추진해야 됩니다. 2027년 5월 9일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평화롭게 퇴근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자격한 정권을 내쫓는 일입니다. 탄핵 결단해야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러 인사들이 등장을 했죠. 야 5당이 참여한 지난번 1차 때보다는 또 많은 수에 참여한 집회였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두 글자 차마 말 못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두 글자 뭡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진이나 탄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일야당 대표로서 어떤 국정을 혼란을 주는 발언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말은 못했습니다만 그날 집회에 나온 현장의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2년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리지? 라고 하는 한숨 섞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개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중임제고 그래서 대통령이 못하면 교체하고 또 잘하면 4년간 기회를 더 주는 것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만 당선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국민의 의사를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또는 퇴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실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를 안 하는 거고 특검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국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절차를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저는 막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발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당일 토요일 날 근처 지나가는데 너무 막혀갖고 출근에 늦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퇴진이나 탄핵을 의미한다고 이승훈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탄핵이란 말을 이제 차마 두 단어를 못 꺼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제 워낙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입니다. 여론 지지율하고 이게 또 틀려요. 윤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이 좀 낮다고 해서 탄핵을 하면 이게 또 국민들이 역풍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란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그리고 집회를 보면요. 네. 2, 30만 이거는 이제 제가 2, 30만이면 그거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집회 3시간 동안 집회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보수 단체도 집회를 하고요. 광화문에서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눈으로 봐도 이게 어디가 많은지는 딱 보면 알잖아요. 요즘 위에서 사진 촬영해 보면요. 저는 경찰 추산이 맞다고 보이고요. 경찰 추산 15,000명인데 민주당 추산 20만 명이네요. 근데 이거 주최 측 추산이야. 그거는 근거 없는 거고 경찰은 나름대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추산하고 제가 눈으로 보는 게 느낌도 경찰하고 비슷하게 완전히 거의 텅 비어 있는 거죠. 도로가. 근데 이번에는 또 5개 야 5당이 참여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도 3분의 1이 줄었다고 인정하잖아요. 전에는 30만일 했다가 이번에 20만이면 본인들도 3분의 1이 주는 거 인정하잖아요. 근데 더 많이 참여했는데 왜 줄었을까요? 그만큼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사 특검 있죠. 특검을 장외에서 합니까? 특검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제요구하면 제의결 표결해야죠. 장외 나가면 이게 특검이 됩니까? 저는 오히려 이러다가 이게 특검 여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역효과 난다 이거죠. 네. 앞으로 이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많이 인원이 좀 줄었는데 야 5당이 합류인데도 줄어들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마 이제 뭐 장애 집회가 시작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사전에 계획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못 모였다고 보고요. 또한 아직은 중도층에서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국민들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상태로 2년 6개월이 진행됐을 때 지금 국정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고 실제 국정 동력을 다 잃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자회견 직후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선고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좀 관망 자세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 정권 뭐 퇴진을 주장하는 뭐 민주노총과 뭐 손을 잡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서 보수층을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또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 비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쏙 빼놓고 말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애 집회, 야당들의 장애 집회가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죄라면은 무력 시위 말고 재판 생중계하자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서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생중계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받아들일지 아닐지. 지금 이제 먼저 그 방탄 때문에 장애 집회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재판은 판사가 하고 근데 장애 집회한 데서 방탄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8대0으로 인용됐죠. 근데 그때 촛불 집회가 없었으면 이게 8대0으로 인용됐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그때 광화문이든 이게 촛불 집회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네. 헌재 재판관들이 그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대0으로 인용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장애 집회가 활발 불타오르면요. 판사들도 이게 영향을 좀 받습니다. 정치 재판에서는. 물론 이게 받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사람이니까 받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장애 집회가 폭망하면요. 오히려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저는 오히려 이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생중계는 트럼프 대통령 얘하고 똑같잖아.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기소나 이게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4개 재판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당당하니까 오히려 국민이 알아야 되고 오히려 이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생중계하자. 이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소극적으로 오히려 이게 중계를 반대하는 걸로 네. 전현희 그분이 위원장이거든요. 네. 사법정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망신주기래. 아니 전현희 위원장은 이게 어떻게 유죄 놓을 줄 알고 망신주기를 하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명예회복이지 망신주기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그 민주당도 전부 다 이게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생중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유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야당 대표고 제1야당이잖아요. 제1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 생중계하는 것이 좋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체만으로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국정이 혼란 상태고 거의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야당 대표를 생중계하는 게 여당한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또한 지금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이 기자회견이 못마땅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천한 때다. 특감으로 가자. 특별감찰관으로 가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나 보수가 결집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실망스러웠지만 그냥 봉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결 선고도 이번 주에 있는데요. 국회의원들과 밥 먹은 10만 4천 원까지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선고도 있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검찰 의견서 기준으로 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3억의 수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야당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여당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판, 사법부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뭐 생중계하자 이런 것들은 저는 결코 뭐 바람직하지도 않고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서버니 그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바로 이 내용인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선고가 이번 주에는 선거법이잖아요. 위정교사는 이제 25일이잖아요. 네. 근데 뭐가 누설됐는지 누설은 판사들이 철통 부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계속 위정교사에 대해서 이 다음 선고를 얘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번 주는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게 한마디도 안 하고 25일 날 선고하는 위정교사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도저히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정교사 사건은 이제 이미 그 4번의 통화에 걸쳐서 김진성 씨하고 이제 그 녹취록 있죠. 이게 다 공개돼 있어요. 박정훈 의원도 공개했고 박균택 의원도 공개했거든요. 그러게 보시면요.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김진성 씨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걸 12번에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서류도 이게 다 보내주고 변론료에서나 질문지 네. 이거는 이게 그대로 해달라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판결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니까 좀 알잖아요. 본인이 그건 도저히 무죄가 어렵다. 이렇게 불안하니까 계속 저렇게 여론전 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생각도 궁금한 게 변호사시니까요. 이번 재판이 아니라 다음 재판 얘기를 한 부분 이재명 대표가요. 이 이유는 뭔가요? 뭐 다음 재판 얘기를 먼저 했다라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 위증교사 재판 부분도. 그래서 어떤 뭐 의혹을 갖고 보면은 모든 게 의혹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좀 자신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부 첫 재판은 지금 자신이 있다. 그렇죠. 사람의 기억을 재단하는 재판이잖아요. 김문기 씨 몰랐다. 라고 하는 것, 사람의 기억까지도 허위사실 공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위증교사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김진성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달라. 다만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하고 안 본 건 안 봤다고 얘기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위증교사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김진성 씨는 김병량 전 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장의 개인 비서였어요.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는 각이 서는 사람이고 적대적인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적대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화 과정에서 이분이 전 시장의 운전기사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왜곡되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기억대로 본 것은 본 것대로 보지 않은 건 보지 않은 것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혹여나 이제 검찰이 좀 왜곡된 주장들을 했을 때 이걸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이런 SNS에 글을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김병량 씨 모실 때는 2000년 초반이고 위정할 때는 이게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 씨하고 김진성 씨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형님 힘내세요 하고 문자도 많이 보내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같이 하는데 무슨 적대적 관계입니까? 그게 녹취록이 다 나옵니다. 알겠-